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가 챕터 13의 공획보법을 할 건데, 원래 우리가 공획보법이라는 것은 구조에서 이제 우리가 처짐이나 이 처짐각을 구할 때 쓰거든요. 근데 저는 안 씁니다. 왜냐면은 굳이 공획보법을 쓰지 않아도 이 처짐이나 처짐각을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얘는 이제 여기다가 쓰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이 공획보법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을 할 건데,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하나만 외우면 돼. 그냥 루트 3분의 1 요것만 외우면은 다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1번 이거는 이제 공획보법은 아니고요. 챕터 1 힘평형 방정식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걸 알고 있어야 공획보법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볼게요. 무슨 얘기냐면은 다음 그림의 단순보에서, 단순보라는 얘기는 하나의 힌지와 하나의 롤러를 가지는 보 구조잖아요. 그렇죠? 단순보에서 최대 힘 모멘트 mx가 발생되는 위치는 내가 얇은 쪽에서 얼마만큼에 떨어져 있느냐,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외워야 됩니다. 이게 이론서 데이 1의 날개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삼각 등분포화 중에 이렇게 있을 때 이거에 대해서 내가 전단력도가 있고 모멘트도가 이렇게 딱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 전단력도랑 모멘트도 그리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얘가 이게 선형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이거 개형까지 그릴 수 있으면 너무 좋지만 그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가 중요하다고 했냐면은 얇은 쪽에서 루트 3분의 L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전단력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고요. 그 점에서 mx가 이렇게 발생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얇은 쪽에서 루트 3분의 L 지점에서 전단력의 부호가 바뀌고 거기서 내가 mx가 발생을 한다. 그럼 이때 mx가 얼마냐? 9루트 3분의 WL 제곱이다. 루트 3분의 L이랑 요것만 외우면 됩니다. 그래서 외웠다고 치고 문제에서 최대 힘 모멘트가 발생되는 위치는 여기서부터 어디냐? 루트 3분의 1 고르면 답입니다. 제가 웬만하면 외우라고 안 하는데요. 저거는 외워야 되고요. 외웠다고 치고. 그 다음 2번 그림과 같이 단순보에서 삼각형 분포화증이 작용하고 있는데, 이때 이 단순보에 작용하는 최대 힘 모멘트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그냥 이거 고르세요. 9루트 3분의 WL 제곱을 고르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기 두드리면은 얼추 이렇게 근사치가 나오고요. 이거를 제가 외우라고 하는 이유는 얘를 구하려고 하잖아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내가 지금 문제에서 최대 힘 모멘트를 구하라고 했어. 일단 얘가 어디서 발생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외워야 됩니다. 루트 3분의 L 지점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루트 3분의 L 지점에서 이렇게 잘라봐. 이게 자릅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거기 있는 모멘트가 최대 모멘트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얘를 구하려고 해봐. 그럼 얘를 구하려고 하면은 내력 모멘트니까 이 자유물체도 안에서 이 점을 기준점으로 모멘트 평화 반대식을 딱 잡으면 되겠죠? 물론 여기에 충력이랑 전단력도 이렇게 있겠죠. 근데 여기 기준점으로 잡으면은 충력이랑 전단력이 점 지나가니까 무시 이렇게 할 거고, mx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쪽을 내가 플러스로 잡고요. 그 다음에 mx 이렇게 있고, 얘는 어떻게 구할까요? 이 아래에 있는 내가 이렇게 있을 때 삼각 등분포화중 면적의 3분의 1을 얘만큼 부담하고 3분의 2는 얘가 이렇게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면적이 얼마야?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2분의 WL인데, 이거의 3분의 1만큼을 얘가 이렇게 부담하니까 여기는 6분의 WL 이렇게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반대로 돌아가니까 마이너스 있고, 힘 곱하기 모멘트 파이기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게, 여기에 내가 또 크기를 알아줘야 되거든요. 여기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얘가 지금 L만큼 갈 때 W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대 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가 루트 3분의 L이면은 여기는 루트 3분의 W가 됩니다. 됐고,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집중하중으로 이렇게 변환을 합니다. 그러면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얘가 삼각 등분포화증의 면적이고요. 집중하중으로 이렇게 변환이 됐고, 얘는 똑같은 방향으로 돌아가니까 플러스가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루트 3분의 L의 두꺼운 쪽에 3분의 1이니까 이렇게 딱 곱해주면 되겠죠. 계산하게 되면은 결국에 얘가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결국에 요건데, 우리가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이 이걸 하고 있을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얘를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얇은 쪽에서 루트 3분의 L 지점에서 mx가 나오고 그거의 크기는 요만큼입니다. 됐죠? 이거를 왜 지금 설명하느냐? 이거는 지금 공획보 구조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얘를 외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이제 공획보랑 연결이 됩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앞에서 그렇게 열심히 설명을 한 겁니다. 답은 뭐냐? 답은 그냥 루트 3분의 L입니다. 지금부터 설명을 할게요. 근데 도저히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답을 외우면 됩니다. 천천히 볼게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그림과 같은 단순부가 있어요. 여기가 지금 단순부인데 여기 힌지네. 뭐 그림이 좀 이상합니다. 여기 롤러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단순부가 있고요. 단순부라고 하면 단순부라고 봐야 돼. 기사 시험은 그렇습니다. 그게 있는데 B단의 모멘트 하중이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A, B 중에서 수직 처짐이 최대가 되는 거리 X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어느 위치에서 델타 맥스가 되느냐? 답은 뭐냐? 루트 3분의 L입니다. 왜 루트 3분의 L일까? 분명히 루트 3분의 L은 아까 삼각 등분포 하중이 있을 때 Mx가 발생하는 위치가 루트 3분의 L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삼각 등분포 하중도 아니야. 그리고 얘는 심지어 Mx 구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델타 맥스를 구하라고 했어. 근데 얘는 왜 루트 3분의 L일까요? 지금부터 설명을 할 테니까 이해하면 좋고 이해 안 되면 그냥 외우면 됩니다. 볼게요. 내가 지금 이 구조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전단력도랑 모멘트도를 그려봅시다. 그럼 전단력도를 그리려면은 여기 지점 발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RA가. 얘를 구할게요.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B점을 기준점으로 모멘트 평형 반대식을 잡으십시다. 뭔 얘기하는지 알죠? 여기 수직 발력, 스펀 발력 이렇게 있는데 B를 기준으로 잡으면 이렇게 지나가니까 무시 이렇게 하는 거고 RA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쪽을 내가 플러스로 잡겠죠. 그렇죠? 그래서 힘 곱하기 모멘트 파기 이렇게 있고 이 모멘트가 반대로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M 썼습니다. 그러면은 RA가 L분의 M인가 봐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내가 전단력도 모멘트도를 그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이러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이걸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외우라는 얘기인데 볼게. 0부터 시작을 합니다. 얘가 L분의 M만큼 이렇게 올라가겠죠? 여기는 하중이 없으니까 쭉 갔다가 여기도 이제 L분의 M이 있으니까 밑으로 떨어집니다. 당연히 L분의 M이 있겠죠. 여기서 Y축 힘평형 반응식 만족하려면은 위로 L분의 M이면 밑으로 L분의 M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내가 힌지는 아니고 힌지 롤러겠지. 단순 보니까. 힌지 롤러니까 모멘트 발력 없으니까 0인데 이렇게 기다려봐. 0부터 시작을 할 건데 플러스 전단력이 일정하니까 플러스 기울기가 일정하겠죠. 그리고 얘가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M만큼 있으니까 M만큼 이렇게 딱 떨어집니다. 여기 모멘트가 있으니까 불연속이 이렇게 발생을 한다고 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원래 0인데 집중 모멘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0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M만큼 떨어져서 0이 딱 된 겁니다. 됐죠?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실제 구조입니다. 실제 구조. 이 구조예요. 이렇게 있죠. 그렇죠? 근데 문제에서는 여기서 지금 처짐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단순보가 있을 때 모멘트가 있는데 최대 모멘트 위치 구하는 공식 알고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이제 우리가 공획보법이라는 걸 씁니다. 공획보법. 얘는 언제 쓰는 거냐면은 구조에서 내가 세타나 델타를 구할 건데 내가 공식을 모를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공식을 외우고 있기 때문에 얘를 굳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인 거예요.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에 대해서 쓰고 굳이 쓸 필요 없고 우리는 공식 씁니다. 처중 공식 쓰겠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실제 구조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내가 이제 세타랑 델타를 구하기 위해서 이거에 대한 공획보 구조라는 것을 그립니다. 공획보 구조로 이제 변환을 해줘야 돼. 그럼 변환을 어떻게 하느냐? 이 변환하는 방법이 있어요. 실제 구조를 공획보 구조로 변환하려면은 이 지점을 변환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토목기사 시험을 보는데 이거 변환하는 것까지 공부하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궁금한 학생들은 이론 수업을 들으면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것만 하면 돼. 여기 단순보가 있잖아요. 단순보는 내가 실제 구조를 공획보 구조로 변환해도 똑같이 단순보가 됩니다. 그냥 외우세요. 똑같이 단순보가 됐어. 그럼 내가 공획보에 이 하중은 이제 뭘 갖다가 얹어야 되느냐? 실제 구조에 이 모멘트도가 있잖아요. 모멘트도. 이 모멘트도를 내가 2i로 나눕니다. 2i로 나눈 것을 등분포 하중으로 갖다가 얹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론서에 적혀 있는 겁니다. 공획보에 모멘트도를 2i로 나눠서 등분포 하중처럼 제한한다. 그러니까 요거에다가 2i 모멘트를 2i로 나눠서 등분포 하중으로 제한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 공획보 구조에 삼각 등분포 하중이 갖다가 얹혀집니다. 뭔가 벌써 느낌이 오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외워야 되는 게 공획보에서 전단력을 구하면 처짐각이고요. 모멘트를 구하면 처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에서 전단력을 구하면
실제 구조의 세타가 나오고요. 여기서 내가 모멘트를 구하면은 실제 구조의 델타가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은 최대 수직 처짐이 발생하는 위치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델타 맥스가 나오는 위치가 어디냐 구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는 여기서 뭘 구해야 될까? Mmax가 나오는 위치가 어디냐 구하면 됩니다. 뭔가 느낌이 오지? 다시 실제 구조에서 델타 맥스가 나오는 위치가 어디냐? 여기서는 Mmax가 나오는 위치가 어디냐 이렇게 나오면 돼. 그러면은 내가 삼각 등분파 중에 있는데 아니 Mmax 여기서 어디에 발생한다고 했습니까? 루트 3분의 L 지점에서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획보 구조에서 루트 3분의 L 지점에서 Mmax가 나오니까 실제 구조에서 루트 3분의 L 지점에서 델타 맥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은 답이 루트 3분의 L이다. 굉장히 처음에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응용하기도 쉽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가 설명한 거를 이해할 수 있으면은 정말 이해도가 좋은 학생이고요. 도저히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냥 이런 구조가 딱 나왔어. 딱 나왔는데 단순부가 있고요. 여기 모멘트가 이렇게 작용을 하고 델타 맥스가 발생하는 위치가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냥 여기서부터 루트 3분의 L 고르면 답입니다. 그러면은 답이에요. 이 계산기 루트 3분의 L을 하게 되면은 이 근사값으로 0.577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있고요. 그럼 얘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림만 다른데 여러분들이 또 이제 3번만 실어 놓으면은 또 얘 보고 똑같은 문제인지 모를까봐 제가 수록을 해놨어요. 보게 되면은 다음 구조물에서 최대 처짐 델타 맥스가 발생하는 위치가 여기서부터 얼만큼에 떨어져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단순본데 여기 모멘트가 있어. 답이 뭡니까? 루트 3분의 L 고르면 답입니다. 물론 앞에 있는 내용이랑 똑같아요. 이해하면 너무 좋지만 이게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 문제에 대해서 얘를 외우면 좋습니다. 아니, 굉장히 난이도 높은 건데 하나 얻어 걸리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공획보 전부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문제 풀 때는 공획보로 문제 푸는 거는 사실 3번, 4번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처짐 공식으로 풀면 됩니다.